경매로 진행 중인 아파트가 지금 2,8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방 외진 곳 오래된 아파트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물건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게다가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지 10년 남짓 된 준신축급 아파트예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평이 좀 안 되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5평이 좀 안 되는 전형적인 원룸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8,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찰이 됐죠. 유찰되고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2,77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2,8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매각 기일은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소나타가 옵션 좀 들어가면 3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현재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나타보다 싼 가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 정도에 입주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입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역이죠. 그런데 인천 2호선 그리고 1호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여기에요. 도보로 한 5분, 6분 뭐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죠. 주안역 하면은 그다지 뭐 파급력이 있는 노선은 아니고요. 1호선도 그렇고 인천 2호선도 그렇고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지하철이 가져다 주는 파급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교통망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도를 좀 더 축소를 해 볼까요? 이렇게 축소를 해서 봤더니 여기가 주안역이고요. 그리고 간성역, 동암역, 맞죠? 배군역, 그리고 한정거장 더 가요. 부평역. 그럼 부평역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바로 BTX B 노선의 정거장이 될 역이에요. 부평역이. 이곳에서 GTX B 노선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의도로 갑니다. 중요한 게 여의도예요. 20분이면 가요. 여의도역까지. 그렇다면은 무엇을 의미를 하죠? GTX B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물론 2031년 뭐 예정은 이제 그렇게는 돼 있는데요. 어쨌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20분이면 가니까 주안역에서 하나, 둘, 셋, 네 정거장이네요. 그러면은 네 정거장 가면은 뭐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볼까요? 10분 걸리고 여기서 20분.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면은 여의도까지도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철로 이동을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의도까지. 그러니까 여의도의 수요지가 될 수 없는 곳인데 개통이 되게 되면 여의도의 수요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의도 그러면은 굉장히 고소득 직장이 많은 곳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타고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을까?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등기 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이건데 주택 임차권인데 이거는 말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바로 강제 경매예요. 경매 개시 결정은 말소 기준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말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 다 말소가 되고 그렇다면 임차권은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위에 있다고 남아 있고 뭐 아래에 있다고 말소가 되고 이제 임차권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건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대항력이 있는 유형의 그러한 물건이 되겠죠.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됐구나. 그럼 임차인 현황을 좀 볼게요.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21년이죠. 뭐 여기도 임차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소 기준이 24년이니까 뭐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보증금은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허그가 돈 주고서 인수를 했죠. 왜냐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물건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공실이에요. 지금 임차인은 나갔고, 왜냐면 나간 거를 확인을 하고 허그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나갔고 공실로 지금 계속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거예요. 언제부터가 그럼 공실이 있냐? 허그가 경매 신청을 한 시점이 24년 7월이에요. 그럼 최소한 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 6개월 전에는 공실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임차인 돈 주고 나가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진 않거든요. 그 텀이 보통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로 있는 기간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계속 쌓여 있겠죠. 물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쌓일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 관리비 부분이 공용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실 기간 동안에 체납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하실 거라면 체납 관리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형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가 꽤 많아요. 이게 거의 300세대가 좀 안 되는 그런 규모예요. 제법 큰 오피스텔 형태의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건 보증금 8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유형은 뭐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던 결과적으로는 8천만 원 플러스 경매 집행 비용, 이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는 격이 되는 거죠. 아까 감정평가된 금액이랑 비슷해 보이죠? 이 임차인의 보증금과. 그래서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수조건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네, 허그에서 인수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계속 낙찰이 안 되겠죠,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만 주장을 하고 배당만 받겠다, 그리고 대항력은 포기를 하겠다. 배당을 받을 건데 혹시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고 이 부동산을 인도를 해 줄 거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까지도 말소를 해 주겠다.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는 이 전액을 다 배당을 받아야지만 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나와 있죠. 임차권 등기까지 전액 배당을 다 못 받는다고 해도 말소해 주겠다 라는 인수조건 변경사항이 붙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할 필요가 없는 유형의 물건, 오히려 더 쉬운 물건이 됐고요. 그리고 공실이니까 명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물건 낙찰을 받고 그냥 허그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유료 사이트에 보통 네이버 부동산과 연결되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실거래가를 봤더니 와, 뜨문뜨문하죠.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2022년 7월이에요. 그럼 야, 이거 낙찰 받으면 과연 팔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죠. 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팔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가격, 금액을 한번 볼까요? 1억 2,500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는 좀 비쌀 때였으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시세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나와 있는 매물을 봤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1억 6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얼마의 감정평가가 됐고 지금 최저가가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8,100만 원에 감평이 됐고요. 지금 최저가는 2,770만 원이 좀 넘어요. 와, 대박이다.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아무리 거래가 좀 뜨문뜨문 한다고 해도 이거 더 싸게 내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이거 7천만 원 내놓으면 이거 안 팔릴 거야? 그렇게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죠. 그래서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초보분들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세요. 자, 오피스텔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이상해. 그리고 아까 그 면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매로 나와 있는 이 물건의 면적, 전용 면적이 15제곱미터가 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제곱미터죠. 뭔가 이상해. 게다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거는 9층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표제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표제부는 한 동 건물의 전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아파트인데 이건 또 오피스텔이야. 자, 9층 아파트예요. 그리고 쭉 아파트예요. 12층까지가 아파트예요. 그런데 13, 14, 15층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세 층만 오피스텔이에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그냥 한 동의 건물인데도
그 동해 건물에서 층별로, 층에 따라 용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인천에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세 파악도 그렇고요.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세금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링크로 연결된 이 네이버 부동산은 오피스텔인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 봐야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건물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는 280세대, 오피스텔은 36세대. 나머지 그 세 층에 대한 게 36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아파트로 우리가 들어가서 시세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말로 일반적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는 것 같죠?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야, 대박이다.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 4,500만 원? 반값도 안 되는데 이거? 실거래가 된 게? 왜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면적에 비례를 하면은 면적이 반도 안 되니까. 원래 15인데 오피스텔은 40. 그쵸? 거래가 오피스텔이 잘 안 될 뿐이지. 그리고 또 세대수가 그만큼 더 적기도 하고요. 어쨌건 4,500이에요. 4,850, 5,000에도 거래가 되고요. 뭐 이 정도의 실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거래는 잘 돼요. 잘 되고 지금 뭐 매물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은 4,500부터 이게 제일 싼 금액이고요. 4,700 있고요. 그런데 북향입니다. 북향. 향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매물을 봤더니 그런데 전세가 4,900이에요. 매매가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싼 거예요. 뭐 이러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4,900짜리 전세 매물은 동향이죠. 그리고 더 비싼 매물도 있어요. 5,000짜리 매물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5,000에 거래가 된 실거래 사례도 있죠. 근데 이거는 남서향이에요. 그러면 이게 향에 따라서 한 500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다면은 자, 경매로 나온 지금 진행 중인 매물은 무슨 향일까요? 네, 남향이에요. 남향. 이쪽에 창이 있는 남향 구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남서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정남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향이기 때문에 시세를 이거대로 본다면 5천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5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2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 소액으로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매매 사업자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할 때 뭐 건물분 부가세 뭐 이런 거 고려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이거는 무조건 중과가 안 되겠죠. 왜냐면 공시가격 1억 이하니까. 수도권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이 별로 없는 거죠. 취득비용 뭐 얼마 안 들어갈 것이고 명도비용 없다고 했죠. 지금 명도비는 없어요. 왜? 공실이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별로 돈 들어갈 게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납된 관리비 그거는 내 돈으로 해야 돼요. 그 비용은 들어가요. 그럼 그 정도의 비용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뭐 1,50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1,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은 뭐 연수익률로 따지면은 50%가 되겠죠. 그런데 단기 매도를 할 거니까 이거를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100%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4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150%가 되는 거고요. 3개월 만에 팔았다. 200%가 되는 겁니다. 수익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에서 1,500 정도 벌 수 있는 그러한 괜찮은 물건. 거래가 많기 때문에 팔기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거는 나는 월세를 받고 싶다? 월세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거 35만 원 최근에 실거래가 됐어요. 보증금은 보통은 이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9만 원에도 거래가 됐어요. 물론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도 있는데 이거 35에서 38, 39
이 정도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도 이거예요. 732 35 그리고 38. 근데 보시면 다 북향이죠. 근데 이 물건 남향이라고 했죠. 그럼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35만 원만 계산을 해도 수익률이 15.5%입니다. 이거 월세 받는 용도로도 소소하게 그냥 뭐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죠. 남주기 악강 물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 아파트를 소나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원래는 더 빨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장염 몸살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비로소 소개시켜 드리는 점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시간이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마음에 드시면 입찰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